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자신이 낳은 아기 2명을 살해한 30대 친모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고요. 한 주간의 이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하재근 문화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게 한 사건이 아닙니다. 수원 영화 시즌 사건에 먼저 요거부터 짚어보죠. 이 친모가 어제 구속이 됐는데 친모 영장실질심사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사실 이제 취재를 통해서 나온 이유는 이제 지금 참 조심스러운데 이것도 같이 우리 언론사도 함께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산모, 그러니까 이 피의자에게는 2명의 살인, 두 살인을 했는 두 아이가 있고 이미 살아있는 아이가 3명이나 있습니다. 12살, 10살, 8살이 있는데 사실 지금 영장실질심사에 가면 분명히 얼굴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나머지 어떤 그 아이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 산모가 피의자가 이야기하면서 영장실질심사를 안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형사정책을 하는 사람으로 양가의 감정이 느껴지는 게 아니 그렇게 아이를 무참하게 2명을 연년생을 그렇게 죽여놓고 이제는 살아있는 아이들 3명을 걱정하는 모습을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분명히 저는 아이 3명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차 가해 분명히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러한 양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저 피의자의 생각이 과연 어떠한 생각인지 정말로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사건이죠. 화성에서는 20대 여성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생후 한 달이 채 안 된 아기를 또 넘겨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어요. 제가 언제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앞에 있는 그 2명의 아이가 피지도 못한 생명으로 무참하게 유명을 달리있는 것도 마음이 너무 충격적인데 지금 이야기는 더 충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영아 매매가 횡행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영아가 매매된다는 거는 입양의 목적도 있지만 다른 목적이 국장님, 앵커님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거는 저는 분명히 막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생후 한 달 된 아이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입양 혹은 팔겠다라고 인터넷 탁탁탁탁 올리니까 한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사겠다라고 해서 이 피의자의 주장은 그 사람 있는 장소에 아이를 이렇게 안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3명이 있었다는 거죠. 3명한테 그 아이를 넘겨놓고 그 사람의 전화번호나 이름은 묻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반드시 국가가 이 모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아이를 입양할 수도 있지만 저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를 입양하는 거는 아동복지법상 17조 1호일 거예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것이고 영리 목적으로 가면 형법상 그 인신매매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 하지만 이 진술이 거짓일 수도 있으니 좀 그 과정에 있는 그 휴대폰이나 이런 거 포렌식을 해야 돼요. 분명히 전화는 했을 거 아니에요. 어디 만나러 가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그때 쓰던 포렌식 휴대폰에 그 전화번호가 남아있다면 그 전화번호 확인해서 지금 이 아이가 살아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승 의원님이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일이 어느 정도인지 진짜 아주 희한한 일인지 아니면 만연할 수 있는 일인지 그다음에 태어난 애를 이렇게 아무 자료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팔 수 있는 상황이 지금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분명히 제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문제를 던지면 그 답은 국가가 해야 되는 겁니다. 제 답에 국가가 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미혼모가 있을 수가 있고 가출팸에 있는 그 청소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임신을 할 때 좀 제대로 된 어떤 그 임신 방지 방법을 몰라서 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출생을 하고 난 다음에 덜컹 겁이 나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분명히 인터넷 안에서 그런 어떤 아이를 입양하겠다 혹은 그 아이가 필요하다고 나오면 분명히 시장은 존재할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입양으로 가면 그래도 괜찮은데 입양 가면 입양관리, 입양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런 걸 알선하는 것도 죄가 되는데 입양되는 건 괜찮은데 기본적으로 팔았다면 그 아이에게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입양됐을 때 제가 옛날에 반드시 주장했는 게 그 입양 과정을 반드시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입양했다가 아이가 학대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입양하는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은 그걸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 부분 좀 주의 깊게 국가가 보고 문제 있으면 발본 3권에서 이런 문제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정부 대책이 시급한데 네네. 한편 또 다른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 학생을 상대로 이 학대 문제가 있는지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는데요. 특별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한 학생 지금 6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어떻게 된 일이죠? 네, 그러니까 장기 미인정 결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학생들을 지금 교육부가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이번에 결과를 보니까 그러한 학생들이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만 6,871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네네네. 그중에서 아동학대 신고라든가 수사에 의뢰된 케이스가 네네. 지금 5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케이스도 20건이고 예. 이렇게 사례가 발견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발견된 그 피해 학생들하고 위기 학생들은 앞으로 공적인 지원을 받게 되고 네. 그리고 교육부가 이런 식의 전수 조사를 연 2회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제가 여기에 꼭 한 가지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 출생 통보제를 만든다, 보호 출생제를 만든다 이러잖아요. 이거는 이미 법안이 15건이나 올라와 있어요. 근데 통과가 안 됐는데 저희는 형사정책 할 때 반드시 현재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예. 가족관계 등록법에 보면 그 중에 부모가 신고하는데 부모가 신고하지 않았을 때 한 달 지나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 정말 그 아이의 복리에 문제가 있으면 검사나 지자체장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질병청이라든가 그다음에 심평원에서는 이 아이에 대한 기본적인 출생신생아 번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신고가 안 되고 출생이 안 됐으면 지자체나 검사에게만 알려줬어도 검사나 지자체가 이걸 신고할 수 있었는데 저는 과연 보건복지부가 그걸 요청했는지 요청받은 지자체가 하지 않았는지 둘 다 하지 않았다면 보건복지부가 하지 않았다면 정말 머리 숙이고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요청했는데 지자체장이 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머리 숙이고 사과해야 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국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인데 네. 분명히 현재도 있을 수 있는 제도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시했는지 저는 알 수 없다는 말씀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인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보기 위해서 잠수정을 타고 떠났던 탑승객들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현재 잠수정 내파된 것으로 이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뭐 생명은 어렵다고 봐야겠죠? 예, 어떻습니까? 그 네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왜 폭발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폭발이라는 게 외부를 향해서 순식간에 이렇게 터지는 거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네파는 안을 향해서 내부로 터진 거랑 비슷하게 순식간에 찌그러졌다가 예. 산산 조각이 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존자는 없지 않겠는가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비극적인 사고 소식에 영화 타이타닉의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안타까움을 전하면서도 또 111년 전의 타이타닉 참사와 좀 비슷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카메론 감독이 타이타닉 사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인데 예. 이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과거 타이타닉이 안전 경고를 무시하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었다. 근데 이번에 잠수정도 비슷한 사례 아니냐라고 주장을 한 건데 실제로 이번 잠수정에 대해서 5년 전부터 안전 경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회사의 경영진들이 안전 경고를 무시했고 그 지역이 또 공해상이라서 어느 나라의 규제망도 이렇게 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규제 사각지대에서 예.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사고 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보면 대체로 그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그 여행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억만장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실태가 좀 이렇게 막 아주 뭐 일종의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뭐 이런 거잖아요. 어려운 거 많이들 하나요? 이게 그 슈퍼 리치 사치 여행이라고 이름이 사치 붙었는데, 여행이군요. 사치 여행이라고 예. 하는데 2001년부터 시작이 된 걸로 지금 공식적으로 보거든요. 예. 미국의 기업가가 당시에 2,600억 원 정도를 내고 국제우주 정거장에 다녀온 거예요. 예. 그 후로 가격이 이제 많이 이제 내려가서 지금은 한 260억 원 정도면 국제우주 정거장에 다녀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1,300억 원 정도를 내면 달 궤도 여행을 할 수가 있고 한 3억 원 정도를 내면 뭐 마리아나 해구에 다녀올 수 있고 이런 식의 사치 여행 상품이 있다고 하는데 네네. 지금 너무 비싸고 너무 위험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럴 때 쓸 돈이 있으면 지구 환경 보전에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도 서구권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보시기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저는 뭐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무엇을 했을 때 자랑하고 싶잖아요. 여행을 가더라도 보통 가는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 가면 나 이런 장소 갔다 왔어. 너희는 못 가봤지.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예. 술을 먹더라도 난 A 소주를 먹는데 다른 사람이 비싼 양주를 먹었을 때 같이 이야기하듯이 하지만 그들이 부자라면 저는 부자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의무, 그냥 사회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노블리즈 오블리즈 같이 이런 경우에 정말 환경이라든가 다른 우리 모든 나라에서 모든 전 세계에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로 돈을 썼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